안녕하세요. 저는 모비스 그룹의 모춘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파는 브랜드에 대해서 그리고 브랜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고요. 본격적인 발표 전에 제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모비스 그룹이라는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이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된 팀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가 퇴사를 하고 독립을 하면서 결성한 팀이고, 저희 팀은 주로 크리에이티브에 기반한 시각 쪽도 많고 뭐 메시지 기반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팀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브랜드도 만들고 있고 파트너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는 팀입니다. 우선 저희 팀 소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미지 보셨습니까? 제 얼굴입니다. 저희 팀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고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모티비의 프로필이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유튜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팀을 결성하면서부터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스스로를 유튜버로 정의를 내려서 실제로 유튜브 시장에 들어온 거는 1년 반, 2년이 조금 안 된 기간밖에 활동을 안 했고, 그 전까지는 직장 생활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메신저 서비스 라인이라는 곳에서 라인 프렌즈라는 그 캐릭터 IP를 기반한 브랜딩 활동을 했었고,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들을 만드는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간 일을 하기도 했고요.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공간 경험도 구축하고 저 안에 있는 제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사용자 접점에 있는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설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의 경험을 하면서 브랜드에 대해서 좀 나름의 관을 좀 만들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개장사를 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에 필요한 제품들 만들어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자영업으로 볼 수 있는데, 제품 디자인을 주로 메인으로 삼는 브랜드 활동을 했는데 2년 정도 전개를 했고 되게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28인가 9에 한 작업인데 이게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감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망했죠. 시장에 되게 억하심정도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고급으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이 좋은 제품을. 근데 이 이후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브랜딩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되게 사고를 좀 편협하게 하고 있었구나. 브랜드를 구성하는 거는 단순히 높은 품질의 제품이라던가 되게 심미적으로 높은 어떤 조형적인 어떤 결과물만으로 브랜드가 구성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걸 뒤늦게 좀 깨닫게 된 그런 포트폴리오고,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작업이 있는데 잡지 사파도 있고 동화책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스타일이 되게 조금씩 달라요. 돈 주는 사람 취향에 맞춰서 그림을 많이 그렸죠. 오퍼레이터라고도 이렇게 평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각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가 됐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러서 다시 새 출발하게 된 어떤 작업이 좀 보시는 유튜브 채널 모티비입니다. 브랜드 혹은 브랜딩 혹은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꾸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의 주제인 것 같고 광고이기도 합니다. 2019년 9월에 저희 첫 화가 나갔어요. 그때는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생각은 있었는데, 실제로 뭐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그런 단순한 기획회의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설픈 정도의 어떤 그 순간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브이로그 형태였죠. 영상일기, 모춘의 영상일기, 모춘의 의식의 흐름을 담으면서 브랜드를 빌드업하는 과정을 기록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퇴사는 했지만 제 개인으로서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농담 따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제가 갖고 있는 혹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저의 기술, 디자인 또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을 결합해서 어떤 시장에 어떤 서비스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거 활동의 기록이 지금 보시는 모티비입니다. 저의 활동기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빠르게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 색을 유지하면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선배들도 찾아뵈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위한 거였죠. 제가 브랜드 잘 만들어서 부자 되고 싶은 그거를 위해서 이런 조언을 좀 구하는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랑 같이 나눴죠. 모티비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런칭한 지 1년 조금 넘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먹고 살 정도의 스케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베러웍스는 모베러 블루스라는 어떤 그 노래 아시죠? 그거를 비틀어서 만든 브랜드명인데, 브랜드명에 웍스가 들어가죠. 저희는 주제가 일이었어요. 모어 베러 웍스, 더 나은 일이 되게 주제였고, 그래서 브랜드 타겟도 20대, 30대 여자, 남자가 아니었고, 나이나 성별을 떠나서 그냥 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그 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품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제품도 뭐 옷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모티비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용자들이랑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주체적으로 좀 일을 헤쳐나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명명한 것이 프리워커라는 개념인데, 마스코트도 만들었습니다. 저희 모조인데요. 이런 심볼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저희 제품인데, 이런 옷도 만들고, 옷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스테이셔너리, 문구류도 만들고, 때때로 저희는 저희 업무 폼 있잖아요. 엑셀, 워크시트 같은 것들, 그것도 팔아요. 그것도 잘 팔려요. 돈 되는 건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씬에서 좀 까불고 다니니까 저희를 좀 귀엽게 봐주시는 동료 혹은 주로 선배죠. 선배 브랜드 어떤 디렉터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씀을 해요. 주력 상품이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FM의 경우에는 팔고 싶은 어떤 제품 재화가 있죠. 나는 스레바를 좀 잘 만들어, 요거를 브랜드화 하겠어,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만들겠어 하고, 제품이 뭐가 있지? 옷이 있나? 뭐 이렇게 접근한 케이스인데, 저희한테 이제 주력 상품은 메시지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생각은 되게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물질 형태의 어떤 시그니처 아이템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표피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많은 선배분들이 그 물음표를 좀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음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메시지에 되게 공감하신 팀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자랑할 수 있는 팀이 우측 하단에 MB 로고 글로벌 브랜드 보이시죠? 이렇게 요번 시즌 같이 메시지를 개발한 브랜드인데, 뉴발란스도 저희 팀의 흥미를 느껴서 같이 놀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랑도 같이 메시지를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제주 맥주하고도 맥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세 팀만 봐도 카테고리가 묶이지 않죠. 억지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일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한 제품들이고, 그래서 저희 주력 상품, 주력 카테고리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브랜드 활동은 이렇게 제품에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대축제죠. 노동절, 근로자의 날을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매년 5월 1일 잔치를 엽니다. 라고 해봐야 사실은 2번밖에 안 했고요. 작년 사진입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을 디스플레이를 하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같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농담도 따먹고 사진도 찍고, 이 시점이 2020년 5월 1일이고 이 당시에 저희 모티비 구독자는 5,000명 정도 됐었는데 7,000분이 오셨어요. 저희 K5는 사실은 행사 기간 동안 1,000분 모시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첫날 1,000분이 넘게 오셨죠. 그 줄을 되게 장사진을 이루었는데, 저희가 발신한 메시지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잘 전달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런칭 6개월밖에 안 된, 그러니까 적금 깨서 브랜드를 만든 되게 영세한 팀한테 되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제품 제작비도 되게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알리는 비용은 더 없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광고비 태우고 마케팅 비용을 책정하는데 사실 제로였는데, 사용자 소비자분들이 마케터가 돼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많으니까 팔로워를 돈 주고 산다거나, 혹은 광고를 뭐 블로그 포스팅 한 개 얼마 뭐 이렇게, 그런 단순 계산으로 보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어떤 효과를 얻었는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되게 좀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 멤버들만 얄팍하게 갖고 있던 생각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점에 올해 행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5월 1일에 행사를 했는데 이날은 만 분이 오셨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그리고 저희 브랜드도 한 1년 반이 됐죠. 이 1년 반의 어떤 활동 기록을 담은 프리워커스라는 책을 발간을 맞춰서 했는데, 출간 첫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5월 1일 날 출간을 했는데 오늘이 보름이 조금 지났죠. 지금 4세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브랜드가 되게 성숙기로 넘어가면 그 브랜드의 지나온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니즈가 되게 강해져요. 그래서 브랜드북이라는 형태로 많이들 남기는데, 신생팀 1년 간 넘은 팀이 브랜드북을 만든다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우스운 상황인 거죠. 뭐를 했다고 브랜드북을 만드니?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되게 웃긴 거죠. 이게 모티비의 플레이 방식이랑 조금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만든다, 혹은 브랜드를 통한 재화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기존까지는 완전히 100%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에서 숨기고 있다가 근사하게 정제해서 딱 보여주고 이게 우리의 서비스야 라고 하는데, 모티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디어의 기초부터 그 같이 공유를 한 케이스고, 마찬가지로 브랜드북도 저희가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브랜드북을 만들 건데, 저희는 이것도 예를 들면 시리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우리의 생각들 혹은 우리의 그 과정들을 담은 어떤 마일스톤처럼 1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고,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정수를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얄팍하겠습니까? 되게 빈 부분도 많고,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순간에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차수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했고, 표지 같은 경우도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워커스라는 책이 경제경영서 카테고리에 지금 취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아마 교보문고 실시간 순위로 지금 2위 하고 있는데, 1위가 아들아 돈 공부해야지 이거고, 3위가 주식 부자 되는 법.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른 책이죠. 표지도 너무 이제 우려를 많이 했어요. 같이 만드시는 그 출판사에서 표지는 어떻게 보면 얼굴인 거고, 그런 어떤 그 주식, 코인 그 판에서 프리워커를 상징하는 저 모조라는 애를 누가 알겠냐. 물론 모티비 구독자분들은 알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저 심볼, 저 상징을 통해서 저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파악이 어렵다. 근데 제가 생떼를 부려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메시지를 좀 뾰족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아까 그 노동절에서도 7,000분이 오셨죠. 뭐 BTS 같은 분들 하면 몇만 명이 콘서트에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되게 영세하고 작지만 7,000분이 오셨고, 그분들과의 어떤 관계가 그 체인이 단단하게 걸렸을 때 그분들이 확대 재생산 7,000분이 퍼쳐주신 것처럼 저희 메시지를 정말 뾰족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지 혹은 책의 내용을 담는다면,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그 웜 유저라고 하는 그 사용자분들이 알아서 그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당장 그 프리워커스를 인스타에서 해시태그 검색해 보시면 저희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분석해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인도 한번 해보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저나 저희 팀이나 저희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은 뉴발란스랑 일하고 막 책 내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되게 이렇게 높은 지점에 있는,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눕기도
배경도 제대로 안 땄죠. 그리고 저 손도 사실은 합성한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옷 톤 다르죠? 저게 손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싶은데 사진이 없어서 이걸 당겨서 올린 건데, 시작은 되게 초라했고, 사실 초라하고 뭐 근사하고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지금 시점 혹은 지금 환경에서는 이 저의 썰을 듣는 분들은 다 사용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겠죠. 거의 100이면 100. 제가 썰 푸는 거를 통해서 내 생산 활동에 뭐가 팁이 될까, 힌트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웃긴 게 우리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사용자거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얄팍하게 수쓰고 이렇게 구라치면 그게 다 눈에 보여요. 다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눈 슬프지 않습니까? 저 퇴사하고 저희 목표가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 저희 저자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월 수익 둘이 150 목표로 했었어요. 그 눈빛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우리의 사용자가 될 분들한테 그 마음을 전달을 해야 150이 획득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뭐 그렇게 솔직하게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모베러웍스라는 저희 자사 브랜드고, 오른쪽이 저희 활동을 보여주는 미디어 모티비입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브랜딩 활동이면 보편적으로는 왼쪽에 집중을 하고 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구축하는 거에 되게 많은 리소스를 투여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거의 5대5 아니면 7대3의 비율로 모티비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베러웍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저희 메시지나 이야기들을 어떤 그릇에 잘 태울까,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거는 되게 가감없고 솔직하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었죠. 그래서 모티비 최초 시작은 퇴사자의 브이로그였고, 기획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자로 하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쟤는 저런 성격이고 일은 저런 스타일로 하고 아웃풋은 저런 스타일로 나온다.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뷰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많은 업자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되게 같이 놀면 좀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저희 모베럭스라는 자사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이랑도 한번 놀아볼래? 그래서 좀 확대되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브랜드 제작기에서 누브랜딩 시리즈 또는 늘어난 멤버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점점 미디어로서 좀 성장하게 되는 이런 거는 저희도 좀 의도치 않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사용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생산자가 사용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런 팀들, 구글 같은 팀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돼서 같이 어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저 이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빨리 자랑하고 싶다. 아까 풀린 눈으로 시작한 친구가 그래도 좀 진지한 건 있었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구글 하면 야, 저런 공룡 글로벌도 결국 사람이 하는 데고, 좀 핏한 지점이 있다면 같이 일해볼 수 있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요 작업은 오뚜기랑 한 누룽지 프로젝트인데요. 이것도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 변화, 환경이 변화하는 거에서 좀 빠르게 움직였다고는 생각해요, 모티비나 모베러웍스가. 근데 예를 들면 가설 같은 거였고 큰 돈을 태우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냥 자비를 태운 거고 그랬는데, 오뚜기랑의 협업은, 오뚜기는 되게 전통적인 되게 큰 회사고 제조업 베이스의 되게 시스템 안에 있는 기업인데, 저희처럼 얼토당토한 러프한 팀하고 같이 누룽지라는 되게 전통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플레이를 했다는 게 되게 의미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자기소개였습니다. 좀 약간 자랑을 좀 했는데, 퇴사를 하고 적금을 깨고 푼돈으로 브랜딩 활동을 하고 그 어설픈 과정을 기록해서 되게 큰 기업과 나름의 어떤 응원을 받는 팬들을 모으게 된 게 왜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썰을 풀어보고 싶고요.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우선 정의를 내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랜드를 가꿔가는 것, 구축하는 거를 저희는 브랜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브랜딩을 전개하는 방식은 그 팀마다 되게 다른 각자의 방식이 있죠.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선택한 어떤 키워드는 메시지와 세계관 중심으로 브랜드를 갖고 나간다가 출발점이었고요. 우선 그 브랜딩을 이야기하기 전에 브랜드가 무언지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가겠습니다. 브랜드의 어원입니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 네덜란드 고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뒤에다가 준비를 했고 지금 가축의 직인 받고 있죠. 인류가 정착하게 되면서 가축을 기르게 되죠.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꺼 내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인장을 찍다. 그 지금 저 읽을 수 없는 저 고어가 그 직인을 찍다는 의미라는 거 해요. 이게 출발이었다고 하고 그 농경 사회가 이제 발전이 됩니다. 중세로 한번 건너뛰어 봅니다. 이제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단순히 농사만 짓고 먹고 사는 건 아니죠. 각종 서비스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완전히 고도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냥 작은 군락의 마을이라고 상상하면 서비스당 이꼴 하나의 브랜드가 있었던 거죠. 마을마다 미장원 하나 있는 거고 이불집 하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문맹률이 높으니까 글로써 이렇게 그 상점을 안내하긴 좀 어려워서 미용실은 저렇게 가위나 실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로고의 형태의 원형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고 한 번 더 점프를 띱니다. 산업혁명,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죠. 아까 얘기한 이불도 마을에서 이불집 하나면 됐는데 이제 되게 다양한 이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술, 과자, 핸드폰 지금 대명사를 적어놨고 오른쪽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브랜드명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마을에 미장원 하나 있을 때는 그냥 미장원이라고 대명사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들이 이제는 블루클럽이야? 뭐 무슨 헤어살롱이야?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 터지게 되는 거죠. 제품이 잉여의 사회로 넘어가니까 진로 소주가 맛있냐, 처음처럼이 맛있냐 그 싸움으로 가는 거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기술도 되게 상황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표현들도 하잖아요. 뭐 가심비나 뭐 또는 뭐 가치 소비나 그러니까 되게 어떤 기능 중심의 사고를 좀 벗어난 재화나 서비스 브랜드들이 최근 점점 더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산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 혹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뭐가 됐든 그거를 이제 이 잉여된 시장 안에서 사용자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냐 잘. 그래서 이제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브랜딩 되게 이제 영어라 좀 뭘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데 근데 저도 모티비 1화에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지옥에서 온 브랜딩 전문가라고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야 모춘 브랜드가 뭐야? 브랜딩이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무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뉘앙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인 극단에 있는 브랜딩을 잘하는 브랜드 사례 3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에르메스입니다. 멋있고 비싸죠. 비싼 이유는 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장인이 이렇게 직접 만들고 근데 그래도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소비자로서 돈을 쓰러 이 샵에 가도 위축이 돼요. 아우라 어떤 무드에. 그거는 지금 보이는 에르메스 저 로고가 아주 고급스러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00년 이상 이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어떤 무드, 지향점이 한국에서 있는 저한테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 뉘앙스가. 한 번 방문해 봤는데 엄청 쫄아서 절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날라다닙니다. 점원분하고도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막 들춰보기도 하고 컴플레인도 막 되게 쉽게 하고 유니클로가 만든 어떤 브랜드 무드죠. 뉘앙스. 유니클로 슬로건이 more for everybody, everyone 모든 일을 위한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구축한 것 같아요. 그 제품 라인업도 엄청 다양하고
가격도 엄청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쉽고 편하게 이렇게 획득할 수 있도록 뭐 매장의 경험이나 어떤 브랜드의 무드 자체도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에르메스하고는 완전 정반대에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런 무드들, 이런 것들이 제일 고도화되고 저희도 모베러웍스도 좀 노력하는 게 메시지 중심입니다. 그 제품 중심이라기보다는 메시지 중심이고 그걸 잘 플레이하는 게 츠타야 서점입니다. 츠타야 서점은 어떤 서점의 미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 서점이 갖고 있는 뭐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테를 다시 재정의한 거죠. 기존의 그 서점의 역할인 정보 전달을 극대화해서 큐레이션의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제한하는 뭐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됐고, 위워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칠게 얘기하면 임대업이지만 여기에 커뮤니티의 속성을 추가해서 그 인프라를 인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한 그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서 새로운 공유 오피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냈죠. 또 태양의 서커스입니다. 단순히 올드한 어떤 즐길거리인 서커스, 차력소를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에 내러티브를 추가해서 완전 종합 예술곡으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일관되게 사용자들이랑 그 관계를 맺고 아이덴티티를 보여줌으로써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모든 브랜드들이 자기만의 메시지를 현 시점에 맞게 개발을 해서 꾸준하게 공유를 했다. 그리고 그 나름의 어떤 세계관을 구축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입니다. 전 직장에 근무했을 때 출시됐던 프렌즈 스피커 AI 스피커인데 당시에 이제 AI 스피커가 세계적으로 되게 이제 흐름이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 아마존의 알렉사 스피커가 동시에 이제 나왔는데 그 아마존의 브랜드 가치나 혹은 저 알렉사의 어떤 가성비 혹은 기능 하면 프렌즈 스피커는 팔릴 수가 없는 포션을 잡고 있었는데 나름 선방을 했죠.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비유적인 사진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을 운동회 상황인데 지금 개주에서 1, 2등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금 누구를 응원할까요? 등수랑 상관없이 우리 가족, 우리 딸을 응원하겠죠. 앞선 그 스피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능의 우위나 가격의 우위랑 상관없이 브랜드가 사용자 간의 세계관이 구축이 되면 그걸 뛰어넘는 어떤,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니까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와 세계관을 구축할 때는 다음의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 저희는 요거를 이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 교감 다음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생산자고 생산자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얄팍하게 그 감언이설에는 속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다운 이야기를 꾸준하게 얘기하고 그거를 통한 교감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그 제대로 된 메시지를 통한 세계관이 구축된다. 브랜드가. 이 관점으로 모베러웍스를 다시 보면 저희는 모베러웍스라는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전에 그 이교다, 저희다운 이야기를 교감하기 위해서 모티비 채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더라도 뭐 사고의 어떤 그 순간이라도 교감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교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되게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웃풋을 어떻게 뺄 거냐, 뭐 위트 있는 메시지로 뭐 아메리칸 무드를 내겠다 하지만 그 전에 전제돼야 되는 거는 이교다 중심의 이야기 서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되게 중요했고, 아까 얘기한 그런 그 테크니컬한 필터링을 통해서 왼쪽과 같은 메시지, 오른쪽과 같은 캐릭터를 만들게 됐죠. 저희는 결국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업무 용어를 비틀어서 메시지를, 재미있는 위트 있는 메시지를 개발했고, 그것을 현 시점에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유머러스한 그래픽을 통해서 그 재화를 제공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플레이를 1년 반 동안 하니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장점이랑 단점이. 일단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 이 제품을 만들 거예요. 우리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몇 개월 동안 떠벌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고 재생산이 되고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까 보셨던 이미지처럼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없어도 저희 메시지에 공감하신 분들이라면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품 서비스를 만들 때도 아이디어에 참여를 하시죠. 저희가 단순히 일이라는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단단히 계속 꾸준히 하기 때문에 실제로 뵙지 못해도 신뢰관계,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어떤 시기에는 어떤 제품은 단순히나 한 모업 이미지,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희열도 느끼고 되게 기쁘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큰 높은 책임감, 그러니까 정말 믿고 구매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프레셔는 조금 더 큰, 그리고 아주 남녀노소를 떠는 전국 팔도의 다양한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그거를 뾰족하게 만들 때 조금 집중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자체를 개발하는 리소스뿐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리소스가 배 이상이 들고 외장하드 비용도 엄청 많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지금 변화되는 환경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시간 브이로그 형태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브랜드가 생각하고 있는 관에 대해서 교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찾아야 되고, 그게 단순히 우리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평범한 얘기야? 너무 좀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진짜의 진솔한 자기 이야기라면 어느 곳에서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